족발 먹자. 족발 먹자. 족발이 왔어요. 오늘 제 치팅데이예요. 저 진짜 일주일 동안 꾹 참고 채소 열심히 먹었거든요. 하루쯤 맛있는 거 먹어줘야 돼요. 자, 이제 먹자. 우리 애기 뭐 줄까? 그런데 족발과 함께 온 막국수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것까지, 막국수까지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막국수는 이렇게 족발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샥샥샥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이라 그냥 패스할게요. 살이 찌니까. 비록 최애의 막국수는 포기했지만 쫄깃한 족발을 입에 넣는 것만으로도 행복 충전 완료? 이거는 단백질이야. 이때까지 본 모습 중 가장 생기가 넘치시는 그쵸? 표정이시네요. 표정이 아주 그냥 환해지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 TV조선 소문난 건강법에서 왔는데요. 혹시 제보해 주신 분 맞으세요? 네.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한 신태순 씨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가슴에 막 통증이 오고 막 가슴이 지어오는 듯한 통증이 와가지고 막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혈신증이라고 하더라고요. 혈신증의 원인이 이제 비만이고 그거 그대로 계속 뒀다가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명까지 위협하는 협심증과 더불어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각종 질병의 공격을 받게 된 이유는 급격히 늘어난 지방에서 발생한 만성염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비만으로 인해 체내 지방세포가 체지방을 많이 함유해 비대해지게 되면 지방세포는 다양한 염증 촉발 물질을 분비하게 돼 체내 염증 반응이 점점 악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 반응이 상승하면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물론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비만은 당뇨병과 심내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암과 순환계통으로 인한 사망 위험 또한 높이는 질병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찌신 거예요? 살이 옛날에는 45kg였는데 지금 83.8인가 그러니까 거의 84kg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찐 거죠. 그러다 보니 태순 씨에게 있어 다이어트는 필수랍니다. 아유, 운동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을 신고 신나는 음악까지 켜두고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그야말로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무슨 운동이에요? 스포츠 댄스인데요. 지금 이거 수이불이라는 거예요. 수이불. 수이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이아몬드고요. 이건 쿠라차라고. 히프 운동. 네, 수십 년 한 거라 이게 몸에 배서요. 눈 감고도 나와요. 겉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지만 박자감은 완벽하게 보여주는 태순 씨. 스포츠 댄스로 운동을 하는 것도 잠시. 아유, 다리가 안 좋네 또. 너무 무리하셨나요? 짧은 운동에도 땀이 흥건합니다. 지금 살이 쪄서 이렇게 막 땀도 많이 나고 막 숨도 차고 그래요. 옛날에는 숨도 안 차고 땀도 안 났는데 하나도 뛰어도. 하고 나면 이제 다리도 이제 막 더 붓고 통증이 오고 그래요. 그 올해는 못해요, 춤을. 젊었을 때부터 스포츠 댄스 강사로 활동하며 그 누구보다 건강했다는 그녀.
자꾸만 늘어나는 살과 질병 때문에 강사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기 스포츠댄스 강사였는데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연골이 다 달아버렸더라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좀 더 통증이 있어요. 일기예보 꼭꼭 해줘요. 특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뱃살. 뱃살 때문에 무릎 통증까지 겪는 만큼 꼭 빼고 싶다는 태순 씨. 체중 감량을 위해서 10년 넘게 매일을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빠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찌는 것 같아 속이 상할 정도입니다. 운동만큼이나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는데요. 운동을 마치고 다이어트를 위해 두부로 식사 준비를 하는 태순 씨. 최근 새롭게 시작한 다이어트가 있다는데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케토 다이어트인가 그거를 해보려고요.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한번 저도 해보려고요. 저탄수화물, 고지방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중이라는데요. 단백질 식품인 달걀과 두부를 기름에 익히고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한 태순 씨표 식단입니다. 제가 이제 닭가슴살도 먹어보고 간헐적 다이어트도 해보고 또 살 빠지는 또 약도 먹어봤는데 그때뿐이고 다시 요요가 오더라고요. 5kg 빠지면은 또 좀 있으면 요요가 와가지고 10kg로 더 쪄버리고 꽃배기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이어트는 다 해봤다는 그녀가 최근 시작한 키토제닉 다이어트. 과연 그녀에게 맞는 다이어트일까요? 실제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키토제닉 식단을 오랜 시간 지속할 경우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방의 과다한 산화로 인해 혈중 케톤 수치가 상승해 두통, 피로감, 탈수 증상, 또 어지럼증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또 고지방식을 지속해서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자의 질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피해야 하는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소화도 시키고 살이 찌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곧바로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 설거지를 하고 나면 어김없이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다는데요. 아유, 배 다 젖었네. 아유, 배도 다 젖고. 아이고, 허리야. 허리도 아플라. 뱃살이 점점 늘어나며 더욱 심각해진 허리 통증으로 태순 씨가 찾아낸 걸레질 방법이랍니다. 무릎을 못 꿇어요. 무릎을 이렇게 꿇고 못 돌아다녀. 이렇게 닦으면 좀 편하거든요. 이게 다 살 때문에 그래요. 아예 살이 쪄가지고 합병증이 와서. 비만이 요새는 큰 병이에요. 잘 빠지지도 않아. 집안일을 하고 나면 녹초가 되기 일수. 드디어 소파에 누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알 수 없는 행동. 냉장고 문을 계속 여닫는데요. 대체 뭘 하는 걸까요? 결심이라도 한 듯 뭔가를 가지고 옵니다. 대체 뭘 가지고 온지 궁금하던 그때 가지고 온 것을 꺼내서 먹습니다. 맛있다. 태순 씨가 먹는 것은 다름 아닌 떡입니다. 탄수화물 안 먹었더니 속에서 막 허기가 지고 막 떡 먹어라 하는데요. 그 식욕을 참는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떡 앞에 무너져버린 다이어트. 특히 탄수화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인데요. 살과 질병의 굴레에 빠진 그녀.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태순 씨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본 혈액 검사부터 체성분, 복부 초음파까지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태순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번 검사하신 걸 보니까 혈당이 아주 높고 무엇보다 이제 체지방, 몸에 지방이 많으세요. 한 30kg 정도는 이제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호르몬 중에서 식욕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7배나 높게 나오셨어요. 아무리 먹어도 내가 배부르다는 느낌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상태세요. 그리고 혈액검사에서 면역 담당하는 염증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계속 높아지면은 뇌혈관 질환,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는 치매 같은 것도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어요. 우리가 꾸준하게 길게 보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현재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매우 두꺼운 상태였을 뿐 아니라 지방간 또한 발견됐는데요. 게다가 체지방량은 정상 수치보다 2.5배 이상 높았고 각종 질병을 부르는 만성염증 수치 또한 위험한 단계였습니다. 특히 비만과 관련된 렙틴 호르몬과 세라토닌 호르몬 또한 아주 심각한 불균형 상태인 태순 씨.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는 식욕을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 그리고 음식 중독과 폭식을 막아주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또 지방 분해를 돕게 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유기적으로 균형 있게 잘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경 후 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뱃살이 늘고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중년 여성들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또 음식량을 줄여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경림 씨가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각종 채소들. 다이어트를 위해 요즘은 당근과 오이, 양배추 같은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체중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맛있는 거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죠. 당연히 야채를 썰다가도 쌀이 먹고 싶고 야채를 썰다가도 그냥 다 이것저것 먹고 싶은데 근데 그게 제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번만큼은 살을 빼고야 말리라 굳게 결심했습니다. 첫 끼니는 생채소와 달걀 후라이. 식단에 신경을 쓰시는데 네.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단 조절도 그동안 이미 셀 수 없이 많이 시도해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양약도 해보고 한방 그걸로도 해보고 진짜 악착같이 진짜 이를 악물고 정말 먹고 싶지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진짜 물만 먹었어요. 그래서 50kg까지도 뺐었는데 2~3배로 찌더라고요. 요요가 장난 아니에요. 반복된 다이어트와 끝없이 이어진 요요 현상. 체중은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와, 요요가 아주 심하게 온 경우입니다.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살 빠지면 그게 한 2달 가요.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하지만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막막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몸무게가 40kg대의 마른 체형이었던 분이셨는데 거의 90kg 가까이 체중이 늘었습니다. 10년 새에 체중이 2배 가까이 불어난 거 아니에요? 네, 허리둘레는 복부 비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백경림 씨의 허리둘레는 현재 112cm, 44인치로 복부 비만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허리둘레가 110cm 이상인 남성은 90cm 이하인 남성에 비해 사망률이 52%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허리둘레가 95cm 이상인 여성은 70cm 미만인 여성에 비하여 사망 위험이 80%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허리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남성의 사망률은 7%, 여성의 사망률은 9% 증가한다고 하는군요. 이야. 근데 사실 이 백경림 씨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식단 조절도 충분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영상에서 보면 정말 탄수화물 식품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탄수화물을 이렇게 먹지 않는데 살이 빠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 탄수화물 절식에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는 앞으로 또 부족할 상황에 대비를 하여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다이어트를 한다고 탄수화물을 끊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섭취를 하고 네. 또 잘 배출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다면 요요 현상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는데 이것은 또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전 그 요요 현상이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살이 좀 빠졌다고 만족하고 방심을 하게 돼서 다시 먹고 싶은 거를 맘대로 먹다 보니까 다시 좀 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던 운동도 또 안 하고 네. 방심하게 되고. 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요요 현상이 개인의 의지가 부족해서라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과거에 비만했던 때를 기억하려고 하는 비만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만 기억. 네, 이 비만 기억 때문에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살을 빼려는 의지를 갖고 덜 먹고 많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비만 기억이 방해를 하는 거죠. 살이 쪄서 비만했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 근육 손실의 위험이 더 크고요. 네. 또 당뇨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고 노화도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할 때는 요요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먼저 반복적인 그 요요 현상을 겪어온 백경림 씨의 지금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 후에 또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배달 음식 같은데요, 딱 보기에? 묵직한 배달 음식 봉지를 들고 들어오며 한껏 신이 난 경림 씨. 족발 먹자. 족발이 왔어요. 오늘 제 치팅데이예요. 저 진짜 일주일 동안 꾹 참고 채소 열심히 먹었거든요. 하루쯤 맛있는 거 먹어줘야 돼요. 자, 이제 먹자. 우리 애기 뭐 줄까? 그런데 족발과 함께 온 막국수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것까지 막국수까지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막국수는 이렇게 족발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샥샥샥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이랑 그냥 패스할게요. 살이 찌니까. 비록 최애의 막국수는 포기했지만 쫄깃한 족발을 입에 넣는 것만으로도 행복 충전 완료? 이거는 단백질이야. 이때까지 본 모습 중 가장 생기가 넘치시는 그쵸? 표정이시네요. 표정이 아주 그냥 환해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를 문지르는 경림 씨. 왜 또 표정이? 속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어딘가 탈이라도 난 걸까요?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신호를 받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괜찮으신 건가요? 죄송해요. 제가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너무 오랜만에 기름진 걸 먹어서 속이 니글니글 했나 봐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요? 네. 식사를 하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변비가 심할 때도 있고 검사 받아 보니까 대장 내 염증 수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고도 비만 상태가 지속되며 치명적인 진단도 받았다는데요. 이게 제약이에요. 이건 무슨 약이에요? 이건 뇌혈관 때문에 먹는 거예요. 뇌혈관이 파열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 12월에 검사 받고 알게 됐어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뇌혈관 파열은 상당히 위험한데 반복되는 요요 현상에 체중이 늘면서 몸에 이상 증세를 느꼈다는 경림 씨. 몸속 지방은 혈관에 심각한 손상까지 일으켰습니다. 제가 좀 어지럽고 메스껍고 이게 걷다가 휘청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CT를 한번 찍었는데 뭐 아무 일 있겠나 싶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말을 한참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게 내 혈관이 흡착된 상황 그리고 찢어진. 검사 결과 심장과 뇌를 잇는 경동맥이 막혀 파열이 생긴 상태.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어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보지혈증 그런 거 약 계속 먹어야 된다. 그리고 기억도 자꾸 잃어갈 거다. 경림 씨에게 비만은 더 이상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상태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았는데요. 체질량 지수가 38이 넘고 체지방률이 53.2%로 온몸의 절반 이상이 지방인 상태. 내장지방 단면적도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났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도 높습니다. 숫자로 듣는 몸 상태는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체중이 89.5kg고 골격근량이 23.2kg예요. 네. 지금 보시면 체지방량에 비해서 골격근량이 굉장히 적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대로 계속 체중이 많아지고 특히 지금 복부 비만이 심하시잖아요. 네. 복부 비만이 심하시면 심근경색 포함해서 심혈관 질환에 많이 취약해지실 수 있어요. 결혼 후 그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분유 타서 먹이고 기저귀 갈고 좀 키웠다 싶었는데 또 동생 생겨서 임신하고 남편도 내조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정신없고 바쁠 때는 간단하고 편하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배달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는 걸로 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몸이 100kg가 넘더라고요. 대책 없이 불어난 뱃살이 걱정입니다. 체중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이슬아 씨. 오전부터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질 않습니다. 다이어트 검색하고 있어요. 내 몸에 맞게 따라할 만한 운동이 있는지 매일 아침 찾아보는 게 일이에요. 늘씬했던 체형이 바뀌는 동안 마냥 손 놓고 있던 것만은 아니라는데요. 무작정 굶어도 봤고요. 에어로빅 헬스 수영장도 끊어봤고요. 간헐적 단식도 해봤고 원푸드 음식 하나만 먹는 것도 해봤고 약도 먹어보고 다이어트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가지고 한번 운동을 해볼까? 지금까지 했던 다이어트 노력은 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는 생각에 간단한 운동이라도 따라해 보는데요. 아이고 다리야. 내 다리. 그런데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증을 호소합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제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리가 이겨내질 못해서 계단에서 내려가다가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져서 철심 수술 받고 병원에 이제 2달 넘게 입원해 있었거든요. 1년 후에 이제 병원에서 철심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관절염이 생겨서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게다가 병원에서 내장 지방이 많다고 혈당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당뇨라서 굶을 수도 없고요. 관절염 때문에 발목이 아파서 운동도 심하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몸이 망가지다 보니까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더라고요. 현재 그녀의 몸무게는 무려 108kg,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허리 둘레는 약 50인치로 초고도 비만인 상태입니다. 혈당도 높아져 당뇨까지 진단받았는데요. 지금 요즘에 너무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졸리고 당뇨 때문에 힘든데 더 많이 안 좋아져서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이나 합병증까지 올까봐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요즘 이슬아 씨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은 밥을 먹자. 이른바 한 접시 다이어트입니다. 성인 한 사람이 먹기에는 한눈에도 적어 보이는데요. 제가요, 이렇게 살이 많이 쪄갖고 다들 제가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밥도 한 공기도 채 안 먹어요. 반찬도 이거밖에 안 먹고요. 오랫동안 식단을 조절하고 있지만 체중은 도통 줄어들질 않습니다. 남들은 살도 잘 빠지는 것 같은데 저는 뭘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2, 3kg 빠졌다 싶어도 또 다시 요요가 와서 다시 찌고 계속 악순환 반복이에요. 치우자. 식사를 마친 이슬아 씨. 조금 먹었으니까 귤 하나 먹어볼까? 예전 같았으면 달달한 간식을 찾았다면 지금은 건강을 위해 과일로 입가심을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살은 불어나기만 합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지켜봤더니 종일 눕거나 앉아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운동이나 식사 때를 제외하면 자세에 변화가 없는 그녀.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살이 찌면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몸무게는 많이 나가고 지탱하는 다리는 부실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너무너무 아파요. 만사가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염증도 많이 생기고 걷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안 만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뭘 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뭘 어디서부터 이 상황을 개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질 않아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이슬아 씨. 어떻게 해야 건강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이 고도 비만으로 극심한 허리 통증 또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네. 그것도 모자라서 당뇨 위험군에 해당돼서 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안고 계세요.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싶습니다. 지금 보신 이 사례자 이슬아 씨는 BMI라는 이제 체질량 지수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초고도 비만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질환이 없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비만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비만은 예쁜 옷을 입고 싶고 사진에 그냥 갸름하게 나오고 싶고 이런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체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례자분도요. 살이 찐 것뿐만 아니라 관절염에 당뇨의 위험까지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도요.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일반인보다 비만한 사람은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요. 다이어트 성공률을 대대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험군 중에 고도 비만 환자, 그러니까 BMI가 한 30에서 35 수준에 이르는 환자인데요. 네. 이 실험군에 있어서요. 남자 210명, 여자 124명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요. 성공한 사람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남자하고 여자 비교했을 때 네네. 여자보다 남자가 운동량도 많고 맞아. 또 음식 먹는 것도 좀 잘 참고 그건 아닌가? 어쨌든 여성분들이 왠지 좀 디저트를 더 많이 드실 것 같고 그래서 남자들은 한 절반 정도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헷갈리는 게 저도 뭐 다이어트 많이 해봤지만 다이어트는 요요 때문에 또 이게 맞아. 끝까지 성공이냐 실패냐가 잘 안 나오는데 결국 실패예요. 성공률 낮다고 봅니다. 한 10명 중 3명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요. 단 한 명씩입니다. 예, 남자 210명 가운데 성공자는 단 한 명이고요. 여자도 124명 가운데 성공자 한 명뿐입니다. 아, 좋아. 이 체질량 지수 40 이상의 초고도 비만인 경우에 더욱 심각합니다. 남자 1290명 가운데 한 명이고요. 여자는 677명 중 한 명이 불구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TV에서 보면은요 다들 살을 쉽게 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성공해서 유지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네요. 체중의 약 5%가 감량한 상태의 사람인 경우에는요. 2년 내 원 상태로 돌아올 확률이 53%입니다. 아이고. 5년 이내는요 무려 78%나 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들어서요 다이어트 및 영양학 전문가들은요 실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치는 평균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니 진짜 살 빼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도 한 9kg 살 뺐었는데요. 13kg가 다시 쪘어요. 요요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평범했던 사람도 다이어트가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비만일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만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저는 도대체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제가 내과 전문의로서 눈여겨본 질환은 바로 당뇨예요. 현재 이슬아 씨는 먹는 양을 줄이셨다고 하지만 단순 당지수가 높은 탄수화물과 과일 위주의 섭취를 하고 있고요. 당뇨 위험군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비만은 몸속에 염증 물질을 생성하고 혈관 건강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당뇨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으신 분입니다. 아이고. 특히 저는 이슬아 씨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원인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당 독소라고 생각하는데요. 당독소. 아니 당독소요? 당독소는 조금 생소한데요, 제가. 근데 독소라는 말이 붙은 거 보니까 이거 엄청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 엄청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당독소란 말 그대로 당에 기인한 독소로 혈액 속 과잉당이 단백질 또는 지방과 결합해서 생기는 건데요. 학술적인 명칭은 체중 당화산물입니다. 이슬아 씨처럼 혈당이 높을 경우 당독소가 쉽게 생성될 수 있고요. 또 이 당독소가 지방과 결합하게 되면 껌이 바닥에 눌러붙은 것처럼 쉽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더불어 전신질환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아 씨의 당독소 수치를 검사해봤습니다. 오. 당독소는 수치에 따라 5단계로 나뉘는데 네. 이슬아 씨는 4단계 경계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어요. 4단계요?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당독소가 이슬아 씨의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있던 걸로 보이는데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먼저 당독소 수치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